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진짜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이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긴급하게 이렇게 네.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부산 국제영화제가 긴급한 그런 시기로 가고 있죠, 점점.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어제였죠.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의 간부들이 네, 사무국장이죠. 결국 네. 검찰 기소가 됐어요. 네, 네. 이 사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부산영화제가 예산이 120억 정도인데요. 예.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한 60억 정도와 예. 티켓을 판매하고 등등 여러 수익이 한 30억 정도 되면 예. 한 30억은 사실은 펑크가 나는 거죠. 네, 예. 기업 스폰서십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케팅이고 광고를 수주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 광고 수주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 혹은 이제 국가를 잡는 것은 그런 감사가 있었는데 일단. 예. 그래서 스폰서십 비용을 유지하면서 예. 회계상으로 누락했거나 회계상으로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감사원의 지적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됐고. 예.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판단을 검찰이 기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군가가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용하고 유용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상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오동진 평론가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검찰에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또 사무국장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조사를 받고요. 그런데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이, 그 광고를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돈을 삥땅 뒤로 빼돌렸다라는 식의 혐의를 씌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혐의가 아니라 그 협찬을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상의 누락을 지적을 한 거다. 감사원도 그런 걸 지적을 한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계속 그 전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 상태가 잘 안 좋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제가 좀 폐중과 있기 때문에. 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혐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때 좀 무리한 기소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아니.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요. 예.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알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국정원에서 도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통신사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런 그 연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그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잘 들린다고 하는데 지금 연결 상태가 이쪽에선 고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스마트 국가에서 예. 연결이 잘 안 되네. 제가 아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국정원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그러니까 네네. 이 사항은 검찰에서도 네네. 기소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그렇죠. 그래서 법정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그닥 법정형을 지우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문제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정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인데 검찰도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또는 부담스러워하는 그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전해진 얘기였습니다. 아니 검찰은 한번 지게 되면은 말이에요 심할서도 쓰게 되고 뭐 점수도 깎이게 되고 그런다는데 왜 굳이 기소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부산시의 원래 그 입장 자체가 예. 그
그 위원장 그 재신임 문제를 놓고 예. 검찰에 고발된 사람을 사실은 재신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예. 그 문제를 사실 원칙적으로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고요. 예.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로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라면은 결과적으로 이 서병수 시장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검찰을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 사태의 본질은, 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우파 정부가 바라봤을 때, 예. 영화계가 좌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 태도가 부산영화제라고 보는 거겠죠. 아, 그 모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를 국정 기조에 맞는 그런 행사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정권 차원의 또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영화계의 일반적 해석이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부산시나 예. 또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무기한 행태가 예. 사실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올해의 부산국제영화제 이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해지는 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산국제영화제 쪽에서는 조직위원장에 김동호 전 그 명예 집행위원장을 뭐 모셔오기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건 부산영화제가 원한 게 아니고요. 예. 부산시가 지금 좀 급해졌잖아요. 영화인들이 전부 보이콧 선언을 한 상태고. 예. 어쨌든 부산시는 지금까지 영화인들 이른바 문제가 있는 영화인들, 영화 같지 않은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까지 우리가 자기네들이 초청하면서 영화제를 치르지 않더라도, 예. 영화제는 충분히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영화계 전반적으로 보이콧 선언이 나오면서 얘기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독조합도 그렇고, PD조합도 그렇고, 예. 전혀 부산영화제 작품을 출품하거나, 예. 또는 자신의 소속 조합원들, 예. 프로듀서나 또는 감독이나 배우들을 참석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부산영화제가 치러질 수 없으니까 예. 부산시가 화급한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봉합할 수 있을까, 예. 또는 지금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해서 내놓은 안이 김동호 전 명예위원장, 예. 김동호 전 위원장, 전 집행위원장이자 지금 현 명예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김동호 위원장을 다시 조직위원장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일보에 오늘 아마 조간에 예. 크게 그것이 보도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김동호 위원장은 어떠한 언질이나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는 입장이시고. 이거 완전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부산 영화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없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드벌룬인 거죠. 그런데 예. 사실은 부산 영화제 측이나 또는 영화계에서 김동호 위원장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부산 영화제의 앞날을 생각해서 조직위원장을 수락하기 때문에 예. 영화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이렇다 할 정리된 어떤 입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만약에 구조가 움직인다면 예. 영화계도 지금까지 했던 보이콧 선언을 재검토하거나 예. 또는 어쨌든 사태 추이를 지금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태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한 번 더 좀 이렇게 귀찮으시더라도 연결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예. 부산국제영화제가 20년 됐고 20년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예. 국민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 흔히 얘기하는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또 로테르담, 모스크바 영화제, 깔로 비바리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 등등 모든 세계 유수 영화제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게 부산 영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한 정치인과 한 행정가의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물거품을 만든다는 거는 그런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 모양이죠, 서병수 시장이. 네. 아무튼 베이징 영화제가 그렇게 급반열에 올라가고 싶지만 영원히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부산 시장의 그런 비슷한 작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 정말 악종고투 속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동진 평론가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오늘은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뽑느라고 굉장히 바쁘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 현장에서 토론회까지 열려 있는 상태죠. 아직 투표에 들어가진 않았죠? 지금 방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 나왔어요? 예. 벌써? 우원식 의원, 그리고 우원식 후보가 40표. 예. 우상호 후보가 36표 나와서요. 예. 두 1, 2위가 모두 과반을 넘지 못했죠.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를 이제 들어갑니다. 결선 투표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예. 아마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4시 이후에 예. 곧바로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5시까지는 끝내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보통. 예. 예, 왜냐면 또 조간 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방송들 어떤 방송 사정도 고려하고 예. 언론 사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어쨌거나 5시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결선 투표로 바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원식 우상호라고 하면 우원식의 후보라고 하면은 지금 친문이라고 묶일 수 있는 그런 주류죠. 범주류라고 볼 수 있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범주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글쎄요. 좀 구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예. 어쨌거나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라기보다는 일단 민평년이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민평년계고 그리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을지로위원회라고요. 예.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과라면 성과다. 그렇죠. 가장 각광을 받았던. 예,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고요. 예. 사실상. 그래서 그것이 특장점으로 지목이 되면서 또한 그래서 좀 지나치게 강성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86의 대표로 나왔죠. 예. 86 그룹의 대표로 나왔고 어쨌거나 본인은 가장 앞세우는 것이 확장성이 있다. 예. 스킨십이 있다. 뭐 스킨십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죠. 예. 두 사람 다 어쨌거나 친문 쪽하고는 관계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예. 하지만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가 어쨌거나 8월 말 9월 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과의 관계라든가 비주류와의 관계를 봤을 때 그들이 이제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안에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죠. 어제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득표를 한 분들 중에 이제 민병도 의원을 비롯해서 그 비주류들이 예.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표의 확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우원식 후보보다 우상호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좀 비춰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또 예. 특히나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들이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강한 이미지가 좀 있지 않느냐 협상을 하기에는 뭐 그렇게 예. 좀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원식 후보 쪽을 조금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그렇죠? 민주노총이라든가 예, 이런 예. 쪽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위 후보가 보통 이제 1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2차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도 약간은 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될 조짐이 보입니다. 아니 그 하호영 기자의 촉이 굉장히 그 신뢰가 있는 게 어제 정진석 후보를 맞추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진석 당선인이 원내대표에 올라가면서 새누리당은 어떤 변화를 갖다 겪게 될까요? 일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벌써 사선이죠. 그렇죠. 사선인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한나라당이나 신한국당 출신이 아니고요. 예. 자민련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민련과 국민중심당이라는 그 충청 지역의 당에서 예.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예. 새누리당에서는 18대부터 몸을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당선된 뒤에는 어쨌거나 MB정부의 정무수석을 자주 옮겼고요. 예. 그러고 나서도 좀 공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6년의 공백이라고 그렇게도 칭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본인이 공백이라는 기간도 있고 위치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무원 조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출신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공무원 조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수적인 조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출신이고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새누리당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예상하시는 대로 친박의 어떤 지분을 충분히 나눠줄 것이다. 예. 그리고 관리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오히려 지금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후에 네. 전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게 더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러 개파도 아니죠. 크게는 두 개파가 합의한 그런 예. 모양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임위원장, 실질적으로 힘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원내대표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친문하고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완전 친문의 어떤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약간은 더 강성 쪽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분들하고 정진석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만나서 교섭단체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예. 혹시 19대 국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당 원내대표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였는데 예. 원내대표의 어떤 협상력보다는 청와대와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 말하자면 이제 청와대 오더를 받아서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 사실은 협상력이 중요한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예. 어쨌거나 두 개 바퀴로 굴러간다고 했으니 예. 그렇게 좀 여당과 그리고 정부와의 그리고 청와대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굴러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고 또 한 축에 이제 어떤 우 씨가 되든 예, 예. 어쨌거나 우 원내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 원내대표가 설 경우에도 실제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예, 예. 바로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다음 대선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 예. 실제로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거는 민생 측면에서는 옳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정치공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자의 역량보다는 정치 상황이 좀 좌지우지 된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이틀 네네. 좀 쉬게 되겠습니다. 이틀 네네.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5월 4일이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5월 5일과 5월 6일 보내시는 여러 청취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아이 목소리 때의 노래 밴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